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표시 항목 두 번째 주제, 지목이라는 주제 볼 텐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두 문제 정도 구성이 되고 전반적으로 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목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8개를 다 지목의 정의를 다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고요.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목이라는 거, 토지의 주된 용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 불러서 거기는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은 개인이 쉽게 못 바꿉니다. 뭐 웬만큼 데모에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일정한 범주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을 형질 변경, 공사 등을 해서 평지를 만든다. 그러면 지목대로 바꿀 수도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목의 설정 기준 해서 1필 1지목에서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그 중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어떻다 지목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일시 변경 불변이라고 해서 어떤 토지 주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 일시적으로. 그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기술도 그래. 이 3개 중에서 법조문 3개가 세트인데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일시 변경 불변. 요것만 약간 이상해. 왜? 1필 1지목, 주지목, 주종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앞에서부터 보니까 금방 이해하고 암기가 돼버려. 근데 일시 변경 불변은 약간 특이하니까 그나마 쟁점이 되는데 답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지목의 종류 나누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목을 표기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지도에다가 글자 이 지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얘는 이음전어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유원지라는 지목은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이라는 지목은 차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은 어떻다? 이음절어.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테크닉 보여드릴 텐데 무조건 시험 문제 지목의 표기 이런 말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야 돼? 천원차장을 먼저 찾아야 돼. 아까 우리가 준용한다 했을 때 그 지문 순서를 읽지 말고 뭐대로 한 축지 이렇게 외워서 접근해 가듯이 자, 지목의 표기라는 거 좀 이따 문제 보면 바로 감 잡아요. 지목의 표기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천원차장, 하천과 유원지와 그 다음에 주차장과 공장용지를 무조건 찾으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애들은 다 어떻게 지목을 표기한다? 일음절을 표기한다. 공어는 뭘로 표기한다? 공으로 표기한다. 유지는 뭘로 표기한다? 유로 표기한다. 자, 주유소 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주로.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천원차장만 모든 지목의 표기 얘기는 천원차장 얘기로 무조건 끝내야 돼. 하자로 시작하는 지목은 없습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우리가 천이라는 표시를 더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천원차장 이게 하나 둘 셋 세 문제인가 8년 동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괜찮은 주제에서 천원차장. 근데 지목 우리 4개 보셨는데 나머지 24개를 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갈 때 뭐라고요? 천원차장, 천원차장, 천원차장. 그게 시험 지문에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천원차장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나머지 모르는 24개의 지목은 어떻다? 일음절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자, 8년 동안 한 3문제 나오면 이건 대박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이게 있죠. 지목의 종류를 따져보는 문제. 지목의 종류를 따지는 문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자,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교재는 9페이지예요.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셔야 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에서 우리 시험 지문에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용지 시리즈야.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목공, 철수, 주차장,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9개만 뭐로 끝난다? 용지 시리즈로 끝난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항만용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지목의 종류를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겁나 짜증나. 그래서 이 파트를 해결할 때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래서 목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공은 철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학체종의 철수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으셔야 돼. 웃지 마요. 나도 깝깝해. 이런 거 하면서 원래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약을 팔려고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 한 1년인가 2년 강의했을 때 난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대가리 따서 하는 거 너무 없어 보인다. 우아하게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짬밥 있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이해가 됐어. 어차피 알며.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장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자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종교용지, 그 다음에 체육용지. 이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원차등하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을 묻게 되면 최소 2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고요. 이건 단순 암기를 하지 않게 되면 거의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지목의 분류라는 개념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해 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부터 봅니다. 해서 핵심 지문. 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나와도 답 아니에요. 더럽게 많이 나와도 답 아니야.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자, 3번 지문.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변경하지 아니한다.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변경하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잡아내야 돼.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거 봐요. 4번 지문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점여와. 그렇죠. 뭐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부탁을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이 들어줄 수 있지. 또는 소설 쓸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 용도로 뭐 등등등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소설 쓰게 되면 막 가슴이 점여와. 상전 듣도 못한 얘기니까 해서 변경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던져주는 지문 되겠고요. 답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부터 먼저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한다. 아까 우리가 천원차등이나 일음절을 통칭하여 부호로 표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에다가 목장용지, 공장용지 이걸 언제 다 쓰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 부호로 표기하고요. 답이 됐던 거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공장용지는 천원차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어떻다? 장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지문에서는 공으로 표기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봐봐.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용지는 그럼 공인가? 이렇게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암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요. 지문 읽다가 세월 다 버립니다.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어서 천원차장, 하천은 천이었었고요. 유원지는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였었고 공장용지는 뭐가 된다? 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것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옆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자, 1번 문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이런 게 더럽게 어렵지? 답은 일단 5번이에요. 자, 출제자의 의도 보여드릴까요? 출제자의 의도.
천원차장 외우고 있나 물어보는 거야. 천원차장 외우고 있나. 천원차장을 제대로 외웠으면 유원지라는 지목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출제 의도의 문제야. 자, 천원차장을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해서 하천은 천이었었고요. 유원지는 원이었었고요. 주차장은 차였었고요.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그냥 다 28개 지목을 외우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천원차장 외우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지금 지목의 종류를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돼? 자, 그냥 읽으면 큰일 나. 외웠던 거 목공, 철수, 조창, 학체종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문제를 풀어갈 때도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목공, 목장용지 어디 있나? 목장용지, 목장용지 없네. 그 다음에 공장용지 어디 있나? 없네요 해서 자, 목공이 그다음에 철도용지 어디 있나? 자, 리을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 어디 있나? 수도용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주창이니까 주유소용지 어디 있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창고용지 어디 있나? 창고용지가 디귿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체종, 학교용지 없어요. 체육용지, 종교용지 있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4가지가 다 공간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가실 때도 한번 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몇 번 하면서 같이 외워지는 거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오른쪽에 3번 문제 볼까요?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이 자,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보호 연결이 틀린 거. 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천원차장 하천. 자, 디귿번 틀렸죠? 하천은 뭐로 표기한다?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 없네. 주차장 없네요. 주차장 있다? 자,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리을번은 옳은 거. 공장용지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디귿, 리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일음절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해서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고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의장은 모두 다 양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틀린 건 하면 일단은 니은번,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이런 게 다 틀렸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천원차장. 그러니까 하천은 천이었었고 유원지는 원이었었고 주차장은 차였었고 공장용지는 장이다. 바로 이게 치고 가는 훈련이 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요. 읽다가 막 가슴이 막 점여와 얘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이제 주구장창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것도 이 광천지를 읽으면 안 돼.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천원차장 찾아봐야 되죠. 유원지 하나 나와 있죠. 유원지는 뭐가 됩니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일음절어가 그 표기할 부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선제는 광이 되겠고요. 공장용지 있구나.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은 제가 될 테고 도로는 도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는 2번으로 뽑아놓은 케이스. 그래서 천원차장, 하천, 유원지, 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용지. 답은요, 잠깐만. 옳은 것은, 자, 공장용지는 장인데 잘못되어 있었고, 답은 4번, 제방을 가지고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방이 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맥락이 뭐라고요? 천원차장. 그저 천원차장 가지고 다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천원차장 가지고 해결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기본 문제가 4문제, 5문제, 그 다음에 5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지적도 임의할 때도 이 지목 얘기가 나오게 돼요. 천원차장 얘기. 해서 자, 어려운 게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 다음에 천원차장 2가지 이슈. 그 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보게 되면 임야대장은 임야대장에 임야라는 지목을 등록하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어디에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의 설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 재배라고 하는 거, 의미상 재배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가게 됩니다. 해서 자, 전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떻다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전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재배하는 토지. 자,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답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자, 재배하는 토지. 이게 뭐가 된다? 답이다.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뒤에 의미 새기면 뒤져. 함정이 완전히 빠져요. 전이 됐든 답이 됐든 과수원이 됐든 기본적으로 뭐 하는 토지다? 재배하는 토지가 키워드가 될 테고, 지목 파트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요. 부속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부속은 그 지목으로 무조건 세트로 잡습니다. 해서 부속이란 말이 나오면 거기까지가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재배하는 토지. 전답 과수원의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그리고 법조문 구조상 부속 시설 물까지는 어떻다? 그 지목을 상징하는 값이 된다. 해서 일단 3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목장용지. 재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장용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래서 의미상 재배와 유사하다. 해서 지금 전답 과수원 공통적으로 키워드가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그래서 지금 답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 정리를 해놨는데,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지라는 지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답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교재 단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과수원하고요, 목장 용지 중에서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의 대로 분류한다. 해서 어떤 게 이제 과수원 부지가, 자,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필지 분할을 하는 거예요. 따로의 지목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목이 과수원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이 중에 필지를 따로 분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만 어떻다? 지목을 대라고 표기한다.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목으로 표기하겠죠.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의 어떻다? 대로 표기한다. 따로의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분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지목대 하나, 둘, 셋, 4개 외우시게 되는데 금방 이건 던져주는 거. 일단은 전답. 자, 별게 아닌데 자주 나오고요.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재배하는 토지. 자,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이걸 확인해 볼게요. 재배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가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끄트머리 가서 뭐가 나와야 돼?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전이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걸 답을 뽑았다고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이건 금방 캐치하니까 재배하는 토지 해서 전, 밭전자.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뒤에 재배하는 토지. 뭐가 된다? 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런 문제는 좀 쉽게 준 거죠. 어찌됐든 출제 이슈.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끄트머리 재배하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이용하면 답. 답이라고 해야 되죠. 농지란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재배하는 토지.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와라고 붙어있죠. 종림제 지목은 전으로 한다. 해서 틀렸죠? 재배하는 토지까지를 뭐라 부른다? 전이나 답으로 정의를 한다고요. 다시 우리 공부한 게 지금 얘기가 뭐야? 자,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재배하는 토지, 이게 키워드라고. 재배하는 토지까지가 전이나 답이라고. 그 다음에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그 다음에 부속시설물은 법조문 구조상 항상 세트로 움직여간다고 해서 이게 과수원, 토지를 조성한 토지가 목장용. 그래서 그 4번쯤은 겁나 어려웠죠? 배문대로 가야 돼. 재배하는 토지까지만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부속시설물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다른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틀렸다. 중림제는요, 좀 이따 지목 임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자, 그 전국집 이런 데다가 죽순 거의 좀 많이 소비할 거예요. 거기다가 팔려고 죽순을 재배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 밭전자 전이 되게 될 것이고,
죽순을 수확을 못 해버렸네? 그래서 갑자기 대밭이 돼버렸네? 그건 지목이 뭐가 된다? 임야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물론 일시변경 불변이기 때문에 죽순 한 해 생산 못했다고 해서 지목이 갑자기 임야가 될 일은 없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죽순 재배하던 토지가 나중에 대나무가 다 자라버렸다. 중림지가 된다. 그러면 지목이 뭐로 간다? 임야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제는 개별 단위별로 끊어버려야 돼. 재배하는 토지, 전답 과수원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외 부속시설물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옳은 편이야. 뒤에 참고용지도 그렇고 몇 군데서 부속시설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럼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무조건 옳은 표현이다. 약속? 부속시설물 부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 토지의 지목으로 하게 된다.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지목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재배용 토지와 유사한 개념 4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활용도 낮은 토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이게 이제 이 공간정보법이 지목이 28개가 되다 보니까 읽다 보면 포인트가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이를, 자, 임야라고 하는 거, 자, 키워드 원야라고 하는 거, 임야, 자, 산림 플러스 또는 산림 및 원야, 이거 줄여서 임자와 야자를 따서 임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원야, 그 중에서 키워드 뭐라고 해요? 산림은 안내, 유치하니까 원야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아까 지문 중에 나왔던 게 중림지, 대밭도 어떻다? 바로 지목 임야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 쓸모없어요. 비행장하고 운전학원 부지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16년 동안 나왔던 전부고요. 잡종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전 외우셔야 돼.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거. 절대 염전의 뜻을 보지 마시고 항상 예외가 있는 파트는 예외만 외우시는 거야.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 굳이 해석하면 공장 용제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항상 시험에는 소금 공장, 염전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요. 출제 기술의 문제니까. 해서 소금 공장은 어떻다? 염전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목 자 염전 이렇게 갈 텐데 바닷물 끌어들여서 인공적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 이건 소위 공장 용지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지목 염전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묘지 중요하죠. 묘지 공원 그다음에 봉안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지목 묘지, 묘지 공원 그다음에 봉안 시설. 그리고 봉안 시설 들어갈 때 부속 시설물에 부지 들어가죠. 부속 시설물까지는 어떻다? 그 지목으로 본다고요. 아까 앞에 한번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지? 과수원할 때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나와 있죠? 예, 법조문 구조상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나오면 거기가 딱 끊어가는 지점이라고. 어떤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면 딱 거기가 끊어가는 포인트라고.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의미라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갈 때 부속 시설물은 그냥 거기까지는 앞에 지목과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아까 자 과수원하면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었죠? 여기까지가 맞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묘지공원 그 다음에 이제 봉안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맞다고. 다만 출제 포인트 바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어떻다? 대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게 암기 항목. 우리가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 뭐 이렇게 벽제, 화장장 뭐 이렇게 공동묘지 있으면 분명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 관리하는 건물이 있을 거라고. 그 부지는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뭐로 분류한다? 바로 지목대로 따로 분류합니다. 지목대 3개 외우셨습니다. 아까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분류한다? 대로 분류한다. 별로 그건 중요치 않고 나중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도 별로 중요치 않고 이 아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어떻다? 지목 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돼. 이게 억수로 길거든요. 길다 보니까 놓치기 좋은 파트에서 자 묘지 중요 쟁점이고요. 체육용지, 유원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 지문 한두 개 보면서 날릴 거예요.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가서 지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원야를 이루고 있는 나와 있죠? 그러면 지목 뭐가 된다? 임야라고 할 것. 자 2번 겁나 길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까지 끊어줘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끊어줘야 된다고. 및 그 뒤가 틀렸다고. 묘지 관리령 건축물의 부지에 있는 지목은 지목 묘지. 그래서 묘지 관리동은 따로 어떻다? 지목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목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패턴들을 잡아내는 게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 뒤에는 있을 말이 없어. 다시 어떤 문장이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를 무슨 지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뒤에 및, and, 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이제 법조문의 법조문 만든 사람 습관의 문제예요.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 뒤에는 다른 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따로이 외울게. 묘지 관리동이라는 것은 지목대로 분류를 합니다. 3번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자, X죠? 대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 잘못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3번 X표 해주세요. 부속 시설물까지는 어떻다? 묘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뽑았고요. 연속 답이 2번이나 됐네요. 묘지 관련해서. 그 다음에 3번 X표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등은 체육용지 틀린 편에서 자, 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은 뭔 얘기냐면 저희 강원도 가면은 여름철에 외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트 타고 뭐 하고 그 하천이지 그 지목이 소위 뭐가 지금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일단은 지금 시험 문제 답을 뽑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자, 바로 묘지라는 지목을 가지고 계속 답을 뽑고 있어요. 그럼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읽으시니까 이게 계속 내더라도 계속 같은 부분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묘지 관리동, 그래서 2번 지문 묘지 관리동은 지목대다 이거였고, 그리고 얘는 부속 시설물까지를 대로 본다 해서 2번, 3번이 연계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한번 처음에 다 묶어서 대라고 했다, 다 묘지라고 했다가 틀리게 뽑아주고, 또는 이 뒤쪽을 묶어서 지목 대라고 해서 또 틀리게 뽑아주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이게 출제를 어떻게 내는지가 대충 보여요.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련 토지에서 자, 먼저 대라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해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동 토지. 자, 근데 앞에 3개 외우셨죠? 자, 과수원이나 목장 용전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있었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어떻다? 지목 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이슈가 돼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대로 분류를 한다. 이게 오히려 포인트. 그 다음에 공장 용지가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공장 용지는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자, 먼저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도 지목 공장 용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지.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뭐가 된다? 공장 용지. 이해되셨죠? 아니, 단어의 마지막이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그 지목을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지금 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국어 문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그 지목이라고. 그래서 지문 보니까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돼 있죠? 이게 공장 용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 시설물 부지까지 하면 당연히 공장 용지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다고. 근데 뒤에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 부지 하면 약간 또 마음이 좀 실할 같아져. 좀 이따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를 그 토지의 지목으로 분류한다. 이거 오늘 배우셨어. 부속 시설물 부지 끝!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 이게 문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용지는 단단해 보호관. 요거 보니 생각나는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 중에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목장용지라고 하는 거,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자,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에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할 때 창고용지. 키워드 뭐라고요? 보호관. 이것도 그래. 점점점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끊어져 있죠? 그래서
부속 시설물을 보여주는 그 토지의 지목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용지, 학교 교사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이건 국토기획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뭐로 분류한다? 지목 공원. 이게 좀 어렵죠. 왜? 아까 묘지 공원은 뭐가 된다? 지목 묘지. 요거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해서 공원이나 녹지는 뭐가 된다? 지목 공원. 큰 이슈는 안 되고 묘지 공원하고 착각을 유도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교용지, 교회 사찰 어렵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사적지라고 하는 거. 자, 사적지, 문화재 등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사적지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가십시다. 문화재가 어디에 있냐면, 문화재만 있는 지역이 있다. 사적지, 저 좋아. 그런데 학교 용지 안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원 용지 안에, 종교 용지 안에 문화재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사적지로 지목을 따로 분류하잖아요. 그럼 필지를 다 따로 정한다는 얘기야. 다시 어떤 토지 지목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 등이 있으면 그걸 사적지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보탑 북가자 경주에 불국사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경주에 불국사 있잖아요. 오늘부터 외워요. 경주 불국사. 제가 수학여행 같은데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또 미친놈들이 포항 울산인가 포항인가. 물론 나는 거기 가서 고수업 치느라고 밤새 놀다가 그 낮에는 종일 자 버스에서.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구경 좀 해야겠다라고 싶으면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포항제철 구경 다 마치셨고요. 앞으로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를 듣고 눈을 떠요. 계획자가 많아. 수학여행 가서 남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다시. 근데 기억한 게 불국사가 있다. 불국사.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동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문화재는 알 거야. 그럼 불국사에 하나하나의 문화재를 다 단독 필지로 가버리면 불국사는 집원이 수천 개가 나오는 문제가 터져. 그래서 종교용지 안의 문화재는 따로 여타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학교용지. 자, 유서가 좀 깊은 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다? 따로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종교용지, 명동성당 이런 데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따로이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해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종교용지, 공원은 저기 있습니다. 종로의 탑골공원, 무슨 탑 있잖아요. 그게 따로 이 지목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이따 이제 공장용지 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14위 시험에 나왔었어요. 법조사 무량수전의 지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출제자 의도는 무량수전은 문화재다. 그래서 아마도 의도했던 것이 종교용지라는 지목을 의도했었는데, 시험 14위 볼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진짜. 14위 시험 볼 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용기 100배, 술이 덜 깨서 맨정신 아닐 때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와서 증을 땄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지. 맨정신 아닌데. 운빨이 좋은 거지. 어찌되든 간에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법조사 무량수전 이게 나왔다니까 와우,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시험 끝날 때 계속 법조사 무량수전은 지목이 뭐지? 저는 뭘 찍었는지 기억 안 나. 종교용지 아니면 사적지를 찍은 것 같아. 근데 막 사적지일까 종교용지일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험생 젊은 애들 20대 초반 애들이 3명인가가 딱 걸어가면서 야 그거 뭐 찍었냐? 법조사 찍으니까 유원지에서 2대1로 한 명은 거기가 종교용지다. 2명은 유원지다. 그래갖고 답은 유원지로 박수를 치면서 또라이 새끼들이죠. 법조사가 하도 술 처먹으니까 거기를 유원지로 본 거야. 술 끊어야 돼. 20대 초중반 애들이었다니까요. 걔들이,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가면서 궁금하잖아요. 법조사 얘기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살짝 못 들은 척 하면서 듣는데 2대1의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2명이 야, 병신아, 거기는 새끼야, 거기 유원지잖아. 그래갖고, 종교용지 찍었다 내가 난 종교용지 줄 알았는데 유원지였구나 해서
그 두 명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이 얘기 사적제나 이슈. 다시 갑시다. 자, 공장용지 관련해서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텐데, 일단 부속시설물 부지까지가 어떻다? 그 지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창고용지, 보관, 사적제 범주에 다른 지목에 있는,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문화재 등은 사적제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용지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건데, 지금 이제 도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도로 아닌 걸 외우셔야 도로 아닌 거.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자, 답을 외울 게 뭐라고요?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통로는 어떻다? 도로가 아니다. 자, 요거 이제 묶어 설명드릴까요? 아까 이 공장용지 관련해서 이런 표현 나왔어요. 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공장용지다. 키워드는 우리가 외울 때는 부속시설물이라는 게 키워드.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게 의료시설이 가슴에 와 닿아. 무슨 얘기인 거니? 자, 기아차나 현대차처럼 큰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 보건소 같은 의료시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앙문에서 가다 보면 자, 차 끌고 다닐 수 있는 통로라는 개념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다시 엮어서 볼게. 여기서 차 만들기 때문에 차 만든 다음에 차 밀고 와서 주유소에 기름 생산할 거야. 기름을 넣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세트로 가야 되는데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든가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급유 송유 시설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지목으로 공장용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용지 관련해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따로 장난치고 대라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통로 해가지고 얘가 지목 도로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하는 급유 저유시설 등 이게 바로 지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주유소 용지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공장이라는 큰 대규모 공장 안에 있는 통로도 부속시설물도 그리고 주유시설도 어떻다? 따로 이 지목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어떻다? 공장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들이 다 이렇게 예외적인 항목들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고요.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잖아요. 아니 주요 시설 부지 이렇게 내버리면 출제 오류라고. 원칙은 맞지만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예외적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예외적인 항목에서 이렇게 자 묶어서 봤고요. 다시 나머지 잡다는 얘기. 자,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 아파트 우리 가게 되면 차 끌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에 따라 달라져. 전에 이제 가끔 유명한 야구 선수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꼭 술 처먹고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 그 음주운전 시비가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대리기사분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술 처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태워다 주면 조용히 닥치고 가면 좋잖아. 근데 갈 때 시비를 걸겠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손님으로 알지. 근데 또 자기가 좀 나간다 이거지. 걔 잘난 척을 하면 어떻게? 대리기사가 참다가 웃긴 새끼일세 하고 나서 일부러 아파트 단지 앞에다 세워줘 버려. 자네 돈 안 받아. 너 잘 먹고 잘 살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면 이 술 이제 취했던 귀하신 분께서 어떻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들어가야지 라고 차 운전대를 잡아. 그럼 뒤에서 대리기사 아저씨가 전화를 하고 있어. 저 경찰서죠. 음주운전 발견했습니다. 진짜로. 소리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왜 대리기사가 일 없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지랄일까? 분명히 가는 와중에 서로 빈정상한 얘기를 건드렸겠지. 그리고 대리비를 주네 못 주네 이 지랄을 했겠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끌고 들어간다고요. 운전을 한다고. 이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근데 공간정보법은 지목을 도로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전체가 지목이 되라고. 그 와중에 뭐가 있을 거다. 통로가 있겠죠? 그 와중에 공원처럼 이렇게 식수 조경해 놓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이 공원이라 하고 이 통로를 도로라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전체를 묶어서 지목대로 분류한다.
그래서 통로는 도로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뭐 별칭, 노상주차장 하나 볼까요? 노상주차장 거의 안 내는데, 노상주차장은 우리 돌에다 줄 거놓고 돈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 시마다 가면 웃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만 되게 웃겨요. 뭐 이제 나름 이해는 해. 안 그러면 개판 주차 세울까 빤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자, 노상주차장은 도로, 자,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굳이 해석하면 지목도로예요. 이게 15회 때인가 지목도로 나온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 이 요즘의 문제의 패턴은 되게 간단해.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목, 그 안에서만 기계적으로 접근해요. 왜?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괜히 오버해서 해석에다 출제 오류 나오면 개망신이거든. 그러니까 요즘의 출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자, 그러다 치고 철도용지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자, 도로의 범죄에 포함되는 게 뭐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공장 계속 생각해야 돼. 공장용지 안에 부속시설물, 공장용지 안에 통로, 공장용지 안에 주유시설. 이런 것들만 이제 외워두시면은 소위 이제 문제가 거의 심플하게 끊어져요. 자, 지문 마저 가서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교재 13페이지. 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로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죠? 교재 13페이지 1번 제문 부속 시설물 나와 있잖아요. 13페이지 핵심 제문 1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해서 부속 시설물 부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맞죠? 이제 눈치채셨을 때 부속 시설물까지가 그 단어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거. 2번 지문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도 바로 뭐가 된다? 공장 용지. 산업용지는 없었죠? 어려웠다고? 산업용지는 없었어. 용지 시리즈 뭐 있었어? A4 용지가 아니야. A4 용지 아니고 산업,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용지로 끝나는 지목은 뭐라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산업용지란 지목 자체가 없다고. 이게 지적법에서, 이 지적 관련 법령에서 지목 파트가 제일 피곤한 부분인데 맥락, 단어의 루틴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해볼 만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아까 선언차장이나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미친놈처럼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게 같이 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산업용지라는 건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 3번 물건 등을 보관. 그럼 마지막 가서 부속 시설물 나와 있죠? 보관 나와 있고 부속 시설물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거기까지가 뭐가 된다? 창고용지. 맞죠? 그 다음에 4번 물건 등을 보관 끄트머리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정상적으로 와 있죠? 이게 뭐가 된다? 창고용지. 지목 대안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시설물 부지 이것도 그래.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뒤에 쫄 필요 없죠? 아까 문제 구성할 때 이제 야구르게 뭐 해놓고 뒤에 사족 붙여고 틀리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목을 분석할 때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게 마지막 단어라고. 감 잡으셨죠? 별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국어 싸움이에요. 국어 싸움. 이게 법 싸움이 아니라 완전 국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 오른편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14페이지 6번 제문 일반 공중의 보건 체육 용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뽑았네요.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개혁법상 공원 또는 녹지를 결정 고시되면서 키워드 공원 또는 녹지. 지목 뭐가 됩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 앞에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 또는 녹지가 포인트.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였었고 공원이나 녹지는 뭐가 된다? 지목 공원이라고 하는 것. 7번 도시, 공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키워드 공원, 공원으로 묘지 공원 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지목 묘지가 되는 거죠. 계속 출제하는 이슈가 공원은 공원이고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주고 있어요. 8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등등의 부지 이것은 사적지 아닌 것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적지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아까 공원이나 학교라든가 또는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은 어떻다? 사적지가 아니다. 하여튼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것이 다시 갑시다. 공원 녹지하면 뭐다? 지목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그 밑에 자, 두 번째 박스
아파트, 공장 등 끄트머리, 통로 나와 있죠?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지목대가 될 수도 있고 공장 용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냐 아니냐만 출제가 되는 거죠. 2번 질문은요.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 주유소 용지 중에 제외였었죠. 이건 아까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3번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 끄트머리 철도 용지 나와 있나요? 해서 이것도 그래. 중간에 함자가 못 판 거죠? 철도 용지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구조상 부속 시설물 부지가 나와 있으면 거기까지가 그 지목을 표현하는 마지막 단어가 어떻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고 주어서로 막 끊어서 읽어야 돼. 지목 1없이 읽다 보면 미쳐버려요. 내용 모르잖아. 그럼 만만의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단어를 한 진짜 20번은 들었겠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마침표는 얘기라고. 공간정보에서 지목을 논할 때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 나오면 그게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죠? 거기까지가 그 토지의 지목. 그러면 앞에 자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점점점 끄트머리 부속 시설물 부지. 그러면 그게 아마 철도 용지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저 오늘 외울 것은 천원차장, 목공철수, 수창, 학체종, 재배 이런 것들 몇 가지 키워드. 그리고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는 어떻다? 그 지목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자, 지금 도로, 교통 관련한 지목까지 보셨고요. 지금 그리고 계속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제외 가지고 주로 출제가 돼요. 원래 지목의 정의는 거의 나와도 답이 아니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고, 제외. 제가 뭐, 이렇게 특기할 만한 거, 예외적인 항목.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외우질 않아요. 그냥 다 보면 뭐 다 공감되고 이해되고 그런가 보다.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부속시설물을 자 국어에서는 마침표, 점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함정파는 것들에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 보셨고, 이제 물과 관련된 지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 관련 토지에서는 일단 이슈가 가장 기본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 이거 외워두시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국어. 이 뼈에 잡고 들어가야 돼.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를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유지. 아까 보셨어. 자생하는 토지.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 이것도 좀 이따 출제 이슈. 양어장. 제일 키워드 육상. 양어장 어려워. 좀 이따. 수도용지는 키워드가 정수. 광천지에서 운송부지 제외. 자,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방. 방조제 등의 부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두 번째,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것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얘 때문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국어,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국어. 제일 거슬리는 게 이거잖아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가 되고? 국어가 되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가 된다? 하천. 그래서 하천을 옳게 내면 개판돼 버려요. 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문제의 맥락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또랑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소규모 수로. 이걸 우리가 국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개업 혹시 관련된 일 하시다가 제일 사고 치기 좋은 데가 국어예요, 국어. 뭐냐면 이 도심지 안에 국어인 지목이 있어요. 근데 지적 공부를 보게 되면 잘 안 보여. 국어가 워낙 좁아가지고. 전에 천호동에서 사건 터졌던 게 35cm 폭이. 그러면 지적들은 거의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경계로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이 국어가 있으면 그 토지가 중간에 다 맹지가 돼버리거든.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국어로 돼 있다고. 그럼 이쪽 토지가 다 맹지가 돼버리는 거야.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동의를 받으면 지을 수 있고, 또 지역권 설정은 지을 수 있고, 주의 토지 통일권 있으면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토지가 건물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도 맹지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근데 이 대규모 필지, 여러 개 필지를 한꺼번에 이제 매매하는 그 기가 막힌 날,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평상시 안 하던 지적도 이런 걸 쭉 한번 봐. 왜? 오늘 건수하면 몇 원 올라가니까. 몇 달 쉬어도 되니까. 흐뭇한 마음에. 보다가 약간 이상감도 하게 돼. 약간 경계치고는 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 자세히 보니까 지목 국어. 워낙 얇았던 국어. 맹진에서 개판돼버린 케이스예요. 방법은 이 지목 국어의 토지 소재를 찾아내면 돼. 어떻게? 못 찾아. 뭐 신부름센터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땅 사면 이제 알짜배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신부름센터에서 알아볼 일이고, 다시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유지, 자생하는 토지. 아까 연왕골 이런 것들을 가면서 제가 별로 강조를 안 드렸어. 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재배하는 토지. 연왕골 등을 연왕골에 쫓아가면 말린다고. 키워드가 뭐야? 재배하는 토지. 연왕골에 필이 꽂혀버리면 유지랑 착각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유지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 그 연못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지목 유지, 저수지, 댐 이런 것들 지목 유지. 물이 머무르는 땅. 자생 요걸 함정을 판다고요. 연왕골에 필이 꽂혀버리면 당한다고요. 그래서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는 지목 유지이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재배하는 토지가 뭐가 된다? 전이고 재배하는 토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된다. 딱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다 캐치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양어장. 요거 되게 어려웠죠. 양어장. 육상. 양어장은 육상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육상의 양식장 이건 잘 안 보이고 보통 뭐 헬기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 보면 다 가두리 양식장, 바닷가에 그 안에 있는 거기다 양식장 그것만 생각하거든. 그러면 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죠. 바다를 메꿔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 얘기인즉슨 바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등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바다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번도 있을 수 없고 뭐도 있을 수 없다. 지목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이따 지문 보시면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의 번식지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두리 양식장 이 개념 때문에 깜빡 놓쳐요. 이게 어려웠어요. 육상의 수산생물의 번식지 이게 뭐가 된다? 양어장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광천지도 더럽게 많이 나오지. 자, 그래서 석유류, 온수를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어타 광천지가 아니다. 자, 광천지 아닌 거야. 그래서 가끔 이거 나오잖아요. 맨날 이거 할 때 드리는 얘기인데 그 송유관, 송수관, 이런 송유관 이런 데다 기름 빨대 꽂아서 빼먹다가 한 1년에 한 번씩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국가 기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송수관 송유관 부지를 광천지라고 지목을 표기를 하게 되면 전 국민한테 광고하는 거지 기름은 여기서 뽑아 먹으시라. 그래서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온술,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어떻다? 바로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그냥 키워드 정수 끝. 수도용지는 뭐라고요? 정수 끝 이렇게 가시는 거야. 수도는 정수하는 거니까. 자,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조수, 자연 유수, 끄트머리 방파제 등 뭐가 된다? 제박, 뭐 대충 감 잡습니다. 제박이라는 단어만 알면은 대충 감 잡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키워드 인공적 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국어 해야 되죠? 외우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어떻다? 국어. 그래서 2번 제방이라고 틀렸고요. 3번 제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쏘으면 안 돼.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나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국어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자연의 유수가 소규모 수로 나와 있죠?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하천 아닙니다. 5번쯤은 물이 고이거나 점점점 유지라고 해서 오른편.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자, 쏙을 뻔했네. 연왕골 등의 재배 나와 있죠? 연왕골 재배하면 안 되죠?
재배하면 안 된다고요? 자생이죠? 재배는 뭐로 분류한다? 답. 재배는 뭐로 분류한다고요? 답. 자, 이제 전반적인 지목 파트의 특징을 문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지목 앞에 있는 바로 그 지목 마지막이 뭐뭐는 지목 뭐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서 트릭을 써요. 다시 이게 이제 몇 개 다시 체크를 제가 출제하는 테크닉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목의 종류를 아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출제하는 장난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4번 지문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4번 지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점점점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재배하는 토지까지는 뭐가 되고 전이 되고 중림지는 아까 지목 임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제하는 기술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목을 뭐로 한다 그러면 꼭 바로 앞을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 주로 지문 앞에서부터 읽다가 뒤를 놓쳐버려요. 인간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6번 지문도 마찬가지지.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이죠. 뒤에 살 붙였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제외. 즉 얘는 지목대로 분류한다 라고 했었죠? 6번 지문.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 그러니까 앞쪽을 보면 그럴싸하게 항상 깔아주지만 항상 문제 구성할 때 뒤쪽에서 트릭을 쓴다는 거. 지목 문제는 힘들어도 꼼꼼히 보셔야 돼.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리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 2번 지문 하나 볼까요? 12페이지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조와 앞에 쭉 깔아놓다가 묘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았다고. 지금 계속해서 틀리게 출제할 때 앞쪽은 주로 맞게 해주고 아예 뒤쪽에서 살짝 바꿔치기 하는 식의 출제가 지목 파트의 출제 기술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뒤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지목 뭐뭐로 한다. 먼저 뭐뭐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만약 거기에 부속 시설물 부지 끝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중간에 사족이 붙어 있으면 그건 함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3페이지 1번 지문. 이런 게 좋지.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이게 마침표가 부속 시설물 부지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3번도 끝머리 참고 용지로 한다. 바로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네. 지목을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으면 오히려 편해요. 딱 키워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고 넘어가서 지금 몇 개 지금 특이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6번 지문 교재 14페이지 6번 지문 자 체육용지 앞에 공원 녹지 나와 있죠? 공원 녹지는 지목 뭐가 된다? 공원. 이건 따로 외울 항목이죠. 그래서 앞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거기에 자 일반 공직의 보고관 이런 거 읽어버리면 말린다고. 지목 파트는 뭐뭐뭐는 지목을 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14페이지 두 번째 박스 3번 지문. 자, 철도 용주란다. 그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제가 테크닉들을 보여드린다고. 그러니까 길지만 볼 것도 없이 부담 가질 게 없는 게 이런 식의 문제 구성. 그리고 지금 우리 15페이지 보다가 몇 개 설명을 드렸었죠. 해서 15페이지 5번 쯤 보다가 자 유지로 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니까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라고 해서 5번 틀리게 뽑았다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지목 제일 마지막 단어를 먼저 볼 것. 그리고 바로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하면 좀 안도하셔도 돼요. 확률상. 사고 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말고 뭔가 뭐 나오면 거의 다 사족 붙여서 틀리게 구성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 16페이지 가서 6번 지문.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끄트머리 양어장. 그 바로 앞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7번 이게 어려웠다니까 해상에 인공으로 양어장 이게 너무 어려웠어. 해상 아닙니다.
틀렸죠? 육상이라고요? 해상은 또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안 된다고. 아까 신규 등록에 말씀드렸잖아.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온수 약술 점점점 광천지로 한다라고 해서 송수관, 송유관 이거 나와 있죠? 이건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 9번 자 광천지로 한다. 송수관, 송유관 또 틀렸죠? 그 다음 10번 똑같아. 송수관, 송유관 광천지로 한다. 틀렸죠? 11번 수도용지 제일 앞에 뭐 있어야 돼? 이건 따로 외웠죠? 정수. 수도용지 뜻 뭐라고요? 정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요한 키워드 몇 개 단위로 끊어가시는 거. 한 번만 정리하고 마지막 그 문제 먼저 보고 나서 가볼까요? 16페이지 30회 때 나왔던 A형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연왕골 등에 자생하는 나와 있죠? 연왕골이 자생하면 뭐가 됩니까? 유지. 좀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읽지 말라고요. 앞에 읽지 마시라고. 포인트가 항상 뒤에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뒤에 있는 포인트를 단어를 갖고 쟁점을 삼아요. 그래서 유지 30회 때 답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 아까 유지가 어디서 나왔었더라? 바로 앞에 28회 때 자, 연왕골 재배 유지에서 틀리게 뽑았던 걸 좀 문제를 쉽게 구성했던 사례. 여기까지가 지목 등에 관한 주제. 자, 한번 간단하게 1분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자, 재배하는 토지,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다? 재배하는 토지, 전답, 과수원. 나머지는 한두 번 보면 금방 따라온다고.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재배하는 토지, 전답, 과수원. 그리고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 용지. 그 다음에 자, 임야는 원야, 염전은 소금 공장 제외, 묘지 자주 나오고 있었죠? 묘지 관리동은 어떻다? 지목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묘지 공원은 지목묘지이고,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면 지목공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공원 녹지는 뭐가 되고 공원이고, 묘지 공원은 바로 지목묘지. 나머지 이슈한데요. 그리고 자, 공장용지 관련해서 아까 묶어서 가야 되죠. 공장용지 안에 부속시설물 하나 있었죠.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통로 있었죠. 통로. 그리고 주유시설 등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공장용지이지 주유소 용지라거나 도로이거나 또는 다른 지목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도 포인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마지막 마침표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용지는 보관, 나머지는 공원 녹지 보셨고, 그 다음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이것도 자꾸 아까 공장이랑 같이 설명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어 제일 포인트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걸로 거의 다 하천 제방 등등등을 다 때리고 있고요. 유지 자 자생하는 토지 해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답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게 양어장 육상 어류 육상의 수산생물의 번식을 위한 시설. 자 수도용지는 정수 광천지는 송수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목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면적 등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